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서울 1호 경마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입니다. 오늘은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9개 경주, 일요일 11개 경주, 주에 20개 경주는 지난주와 동일한데 토요일 경주는 한 주가 줄었고 한 경주가 줄었고 일요일 경주는 한 경주가 늘어서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오늘 1경주 먼저 승부처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신있게 준비된 승부 경주는 2경주, 4경주에 있고 오늘 4경주가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고배당 승부처 정말 승부 타이밍도 제대로 저로서는 파악을 했고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4경주가 오늘 고배당 승부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6경주 승부, 9경주 오늘 메인 승부처 10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 4, 6, 9, 10, 10경주까지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고요.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먼저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발이 10번 와일드 러너라는 마필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3위권에 그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전에 와일드 러너라는 마필이 못 뛰었던 게 아니라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고요. 14주 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11월 달에 질병이 있었던 모습이니까는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는 없네요. 그러니까는 12월, 1월 달에 질병상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완성도는 좀 더 높아졌겠죠. 자, 10번 와일드 러너를 이번 경주 추천하는 마필 대비해서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앞선 능력의 마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마필. 6번 휘파람입니다.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모습이고 역시 직전 경주의 그러니까 양호한주로의 1분 2초 9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상당히 좋았고요. 6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4번 검은 직전에는 솔직히 전개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최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1000m의 거리 또는 5주로가 좀 불리했던 여건이었고요. 이번 경주는 게이트 상승에다가 실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4번 마필 12번 고저스 서브 이 마필의 특징은 주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역시 외곽 게이트 이게 신마들이 특히 그렇죠. 이게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헤이 고저스의 자마로 인해서 혈통적인 기대치도 분명히 높고요. 주행 심사 때 그 넓은 주폭이 인상이 깊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종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바로 12번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이제 9번 아치참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는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충마에 따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와일드 러너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휘파람, 4번 검은, 12번 고저스 서브, 9번 아치참까지 가는 겁니다. 1경주 여러분들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와일드 러너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번 경주는 좀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또한 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인데 먼저 말이 내진 2번 와일드삭스. 와일드삭스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물론 이제 내측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 찬스, 문세영 기수의 기승도 눈에 띄지만 순발력이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와일드삭스라고 한다면은 초반이 조금은 아쉬웠던 주행심사 때 또는 데뷔전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이 됐고요.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띌 정도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내측 게이트 2.2 1200m 레이스 문세영 교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믿고 갈 정도의 그런 마필로 주목을 해야 되고요. 2번 마필. 3번 모나포리스트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7번 타이탄삭스. 이 마필은 2번 마필과 조금은 좀 반대인데 타이탄삭스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선행용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그러나 측정 경주는 이 마필이 어떻게 왔느냐? 추임력으로서 종반의 걸음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돋보였고요. 장점이 뭐다? 맞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임력으로서 이 마필이 걸음이 남았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스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관심 마필이죠. 7번 타이탄삭스. 9번 걸작맨은 그동안에 12번을 뛰는 가운데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도 없는데 직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기록도 나름대로 양호했고요. 관심 마필. 여기에 12번 올가림까지.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불리한 여건이고 특히 12번 올가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록이 좋고 나름대로 경주력이 좋지만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잘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전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한 최근의 걸음의 변화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 마필의 믿음이 확고하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주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저는 2뒤의 마필을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네요. 2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외곽의 14번 테스고 데보라는 마필. 테스고 데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에 일단 능력을 믿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고요. 플러스 알파로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물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은 있긴 한데 내측에 그다지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소의 약편성으로 무수했고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14번입니다. 테스고 데보. 이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에 이제 3번 옥동공주, 4번 온천하, 7번 티나 정도가 이제 종말에 올라올 수 있는 전력들인데 바로 이 10번 파워 세네풀이라는 마필, 그러니까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 세네 파워풀 같은 경우에는 실전 적응이 많이 됐네요. 빠릅니다. 선행용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는 뒷심 부족을 보이긴 했는데 그 경주 가지고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주행 심사 때 상당한 가능성과 선두력과 스피드와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측정 경주의 이 성적이 이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하만식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한번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강력하게 노리고요. 두 번째 노림수의 마필 바로 7번 티나입니다. 티나도 그래서 이제 해당 경주마다 순발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선행만지 추임마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마필들의 성적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뛰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티나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으로서 예전에 입상을 기록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의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여러 개 월등히 남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웬만큼만 초반에 본유한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가 된다면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이 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죠.
3대의 마필을 세게 봅니다. 세게 인정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테스고 데모 14번 마필, 두 번째 세네 파워풀 10번 마필, 세 번째 7번 티나, 이 3대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이고 가장 주목할 마필은 14번 마필, 역시 문세영 기수 14번 마필 인정을 하고요.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4번과 3번이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들인데 받치기 막건 정도로 저로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3경기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14번 축에 10번, 7번을 14번 축에 10번, 7번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 3번 옥동공주, 4번 온천하가 종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권인데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14번 축에 10번, 7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로 3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자신있게 저로서는 준비를 했고 여러 번 생각을 했고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편성은 강편성이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약한 편성이고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마필이 현재 외곽에 12번과 10번 이런 마필들인데 10번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다습줄에서도 했고 1000m의 거리에서도 선행력으로서 버티지를 못했던 뒷심이었습니다. 믿음이 좀 떨어지죠. 10번 남산꽃도 직전에 데뷔전 때 선전하긴 했는데 다습주로의 1분 15초대를 1200을 뛰었다.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주로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좀 약한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저는 정말 이게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정말 기회가 온 거고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같은 경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정말 최근에 단 한 번도 아니고 최근에 보여지는 전적편 4번 모두 보유한 능력에 단 1도 발휘를 못했던, 안 했던, 못했던, 그래 좋습니다.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는 완벽하게 달라진 성적을 보여준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의 성적 자체가 능력의 100%는 절대 아니었다는 저로서는 이미 복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전에 딱 변화를 보였는데 이 편성을 맞이했다는 점 놓고 봤을 때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고 이 편성이라면은 무조건 되는 여건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 마필이 전개도 잘 풀리고 보유한 능력의 100을 보여줬을 때 어떤 경주력일까? 분명한 거는 최근에 4번, 5번, 6번보다는 분명히 낫겠죠.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면 되는 편성입니다. 분명히 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경주를 제가 오늘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부경경마의 금요일날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게 있습니다. 경주가 있었고요. 정말 이 여느 인기 마필이 너무너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뭐 아니면 도 이 마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라고 추천을 드렸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노렸던 마필이 저로서는 100%는 아니었지만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해볼만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경주는 그 경주는 좀 색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최근에 4번에 5번에 6번의 경주가 상당히 좀 미흡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변화를 보였다. 편성은 너무너무 약하다. 이번 경주에 승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고 승부를 했을 때 과연 그 걸음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4경주를 제가 그냥 허투루 준비한 게 아니라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저는 기회로 봅니다. 찬스로 봅니다.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승부처 A급으로 4경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번 경주가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의 과연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이제 기존 마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센지를 먼저 가려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승급한 마필들 또는 신예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2번 레이디 퍼스트, 여기에 10번 레전드 삭스, 12번 은혜 충만 정도가 일단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전력들이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4번 블랙 실버, 5번 댄싱 위드유, 여기에 8번 불의 여왕. 정말 너무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번까지 다 기억이 나네요. 이 마필들이 기존 마로서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데, 자, 먼저 이제 신예 마필들. 물론 이제 이번 레이디 퍼스트가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도 나섰고, 그러니까는 2세 강자 간의 경쟁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5등급 강편성을 뛰어봤기 때문에, 또는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5등급에서 이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마필은 그런 판단이고요.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 먼저 설명드립니다. 여기 12번 은혜 충만은 역시 승급전인데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지만은 역시 5등급에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의 편성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마도 강하고 올라오는 마필도 셉니다. 주요 신예 마필들,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 중에서는 은혜 충만은 저로서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10번 레전드 삭스,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유일하게 스피드가 조금 아쉬웠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 좋고 뒷심이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그 스피드만 보완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데뷔전을 보니까는 스피드가 나와줍니다. 저는 이 마필도 승급전에 거리 경험도 없고 강한 상대와의 경쟁이지만 이 마필은 저로서는 좀 차별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저는 세게 봅니다. 5등급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 10번 레전드 삭스를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기존 마들이 이제 4번, 5번, 8번인데 저는 장담컨대 5번이 가장 센 말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4번 마필, 그 다음에 8번 마필. 특히 8번 불의 여왕은 잠재력은 좋은데 기복이 너무너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뛰었을 때는 좀 잘 뛰는데 전개가 살짝만 꼬여버리면은 좀 아쉬운 그런 마필. 반면에 4번, 5번은 저로서는 검증됐다 보고요. 특히 4번 블랙 실버가 정말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마필인데 최근에 김태희 기수 달라졌습니다.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어설픈 추진이 아니라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문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성적도 좋죠. 지난주에도 성적이 좋았었고요.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해당 경주마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고 플러스 알파로 감량까지 갖고 나왔죠. 최근에 김태희 기수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블랙 실버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정리해봤을 때 5등급의 기존 마들 중에서는 5번이 가장 세고요. 4번이 셉니다. 8번은 약간의 불안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는 2번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10번, 특히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10번입니다. 레전드 삭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5경주에서는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4번 5번, 4번을 좀 강하게 미고요. 여기 2번, 8번, 12번을 순서대로 추천드립니다. 10번을 축으로 해서 5번, 4번, 2번, 12번, 8번입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총 14대의 맞빌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 예고를 드렸던 이유는 간명하지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로 볼 수 있겠고 딱 3대의 맞빌입니다. 3대의 맞빌 내에서 분명히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미 뭐 5등급에서 충분히 보여준 두 마리가 있겠고 여기에 최근에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맞빌이 있는데 이 맞빌까지는 안고가 줘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6경주를 제가 승부로 예고를 줬던 이유는 3대의 맞빌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거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대의 맞빌 그만큼 능력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경주로 볼 수 있겠고 이번 6경주 간명하지만 임팩트 있게 정말 3대의 맞빌 현장에서 최소한의 변수라든가 건강상의 이상한 점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 번의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 6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고 딱 3대의 맞빌 3대의 맞빌을 강력하게 믿고 간명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고요. 약간 좀 혼전도는 좀 있어 보이는데 역시 5등급에서 보여줬던 것만 놓고 본다면은 5번 어메이징 위즈, 7번 러피언 파크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4번 멋진 가이, 1번 빅토리카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능력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세한 차이긴 한데 제가 왜 매주 경마 끝나면은 서울경마, 국산마 1, 2, 3, 4, 5등급 외산마 1, 2, 3, 4등급 부산경마 1, 2, 3, 4, 5등급 외산마 1, 2, 3, 4등급을 왜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능력평가를 하는가. 그 매주 축적되는 자료가 이런 경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죠. 분명히 능력차가 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7번 너피언 파크가 근소하긴 합니다만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메이징 위즈, 4번 멋진가이, 1번 빅토리카, 그리고 최근에 승급전에 맙니다만 상승세의 기타리스트 10번 맞빌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 능력차가 이번 경주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거의 뭐 국산마 5등급의 랭킹 한 50위를 매겼을 때 한 30위권 밖에 그런 맞빌들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주는 당일날 체중이라든가 또는 주로 상태에 따라서의 전개 예측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해당 경주만의 기본의 능력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분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7경주는 주로상의 변수가 없다면 7번 러피언 파크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7번 추계, 5번 어메이징 위즈, 4번 멋진 가이, 1번 빅토리카, 그 다음에 승급전에 많은 10번 기타리스트 요 순서대로 인정한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5등급 치고는 강편성이 아닙니다. 강편성이 아닙니다. 거의 뭐 랭킹 한 30위권 밖에 맞빌 간에 그나마 도토리 퀴즈계의 그런 능력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7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주로 상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주가 제7경주입니다. 일단 능력평가는 7번, 5번, 4번, 1번, 10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고요. 역시 난이도가 좀 있네요. 7경주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경주로 볼 수 있는데 단 하나 이제 이런 거죠. 11번 AP 파텍이 58인데 과연 이마필이 되겠느냐? 58을 짊어지고 되겠느냐? 이마필을 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검증된 마필이 AP 파텍입니다. 그러면 AP 파텍이 현재 58을 짊어졌는데
제가 볼 땐 AP 파텍의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크게 부담 중량에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56을 짊어져도 그렇고 57을 짊어진 직전 경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1번 AP 파텍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를 치렀던 라스트보스 역시 뭐 신속돌파에 자만하고 한다면 예전에 파이널보스라는 맞필이 있었죠. 3관대에 잘 뛰었던 맞필 파이널보스와 반형제 맞필인데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또한 이혁기수가 그동안에 직전에 AP파텍에 기승했다가 라스트보스 쪽에 옮긴 점도 역시 뭐 이 맞필의 승부의지를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맞필로 보여지고 4번 라피도 아레스가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괴력이었는데 공백기를 거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 다만 역시 공백 이후의 첫 경주라는 점에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마필은 능력이 그야말로 하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퇴락되지가 않았고요. 주행심사 때 걸음만 지켜봤을 때 충분히 실전 감각만 쌓는다라면 예전의 그런 능력의 90%까지를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라피도 아레스입니다. 직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백 이후의 첫 경주라는 점이 변수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40조 마바에서는 김효정 기수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한번 해봐라 라는 기회를 준 건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4번 마필 1번 운해창천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팔리네요. 많이 팔리는데 뭐 저는 단언컨대 1번 마필의 능력은 11번 마필한테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등짐의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뭐 앞선에 띄워본 그런 경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저로서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5번 동쪽 글로리가 최근에 꾸준하게 좋아진 모습이고 이마필이 이제 기습적으로 선행 버티기가 가능한 여건인데 전개가 좋네요. 가장 빠른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따라서 5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 본다면 8경주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라스트보스 4번 라피도 아레스 1번 운해창천 5번 동쪽 글로리가 가능권입니다. 자 8경주 11번을 축으로 해서 7번, 4번, 1번, 5번을 저로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우리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던 승부처 이제 9경주, 10경주, 11경주 남아있는데 9경주 A급의 10경주 마지막 승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는 좀 경쟁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에서는 좀 강한 마필들이 많이 편성이 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9번 마이티팝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3등급 승급전에 56을 짊어지고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이번 경주 2kg을 더 짊어졌는데 마이티팝이라는 마필이 강단이 좋고 능력이 좋은 게 부담 중에 높다고 해서 이 마필이 경주력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비록 4등급 경주였지만은 58을 짊어지고도 호기록으로 우승했고요. 직전에 56을 짊어지고 승급전에 강편성이었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58이 분명히 검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극복 가능성이 좀 더 무게중심을 높게 둘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3번 이든 삭수도 그동안에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역시 뭐 바로 호전된 모습이네요. 직전 경주에 다비드 기수 기승에 3위를 했고 자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 당초에 히든 삭스의 호흡을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마필의 능력도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 7번 만석지기도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를 오늘 A급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가 역시 뭐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복병마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고요. 이번 춘산이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상당히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춘산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 능력을 믿고 있고
또한 직전에 공백기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에 상대 맞불 대비해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전 감각에 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저로서는 판단을 내렸고요. 자체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이번 경주는 그동안에 정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이혁 기수의 기승이라면 이거는 좀 남다르죠. 그러니까 마바에서도 일단은 공백 기후에 한번 뛰어봤고 그 다음에 승부 기수의 기승이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한번 상금을 벌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맞빌이 2번이고요. 여러분들 2번을 만약에 세게 보면 2번이 또 인기 맞빌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번을 만약에 세게 보면 52kg를 집어진 5번 KN 에이스라는 맞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KN 에이스라는 맞빌이 최근에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현장 판단은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52의 부담 중형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달에 KN 에이스라는 맞빌이 56kg를 집어진 히든삭스와 대결을 펼쳤는데 52를 집어지고 딱 4분의 3마신 차였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때와 이번 경주를 비교해 본다면 KN 에이스라는 맞빌은 그대로 동일하게 52, 그대로 동일하게 조상봉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히든삭스는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 2kg를 더 집어진 58의 동일한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 여건만 놓고 본다면 KN 에이스의 여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자, 이번에 구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인기 맞빌인 3번, 9번, 7번 3대 맞빌 저로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맞빌들이고요. 다만 이 맞빌들의 여건이 현재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할 맞빌은 승부 걸린 맞빌은 2번이 승부 걸렸고 5번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보여주고요. 이 상위등 특히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에서 1kg의 부담 차이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노려볼 수 있는 맞빌이 눈에 띕니다. 그 맞빌의 현장 상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건은 최고로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 이번 주 구경주 오늘 A급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경주 1호 경마의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기존에 좀 뛰었던 맞빌도 있고요. 이게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맞빌도 있겠고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정업 중에 있는 맞빌들도 눈에 띄는데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놓고 갈 수 있는 맞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맞빌은 여기서 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당장의 3등급에 뛰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맞빌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 저는 최소한 정말 한 3마신 이상? 내심 5마신 이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마로 봅니다. 그야말로 대형 맞빌이고요. 대형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 큰 경주, 대상경주 경마대회에서 우승까지 한번 누려봄직한 그런 격이 다른 맞빌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주폭, 걸음 부족함이 없습니다. 4등급에서 뛸 수 있는 맞빌 아닙니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급이 다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그 맞빌을 믿고 가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급이 다른 맞빌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축을 놓고 간명하게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마지막 승부처는 제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의 1400m 레이스 제가 이번 경주를 딱 분석을 하면서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3쌍승식까지 있죠. 4쌍승식, 5쌍승식
2등급까지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등급에 정말 1, 2, 3, 4, 5등까지도 한번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강하게 듭니다. 자, 먼저 말이 외곽의 12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정말 이런 괴물이 나왔네요. 정말 괴물이고 직전에 비록 1200m 레이스에 선행전이긴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마피를 무려 6만 시차로 이겼던 이 경주력은 저로서는 제가 한 30년 그야말로 경마를 하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선행 일변도의 모습이었었고 향후에 장거리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경주 역시 장거리는 아닙니다.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라운더 파이터의 믿음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듯이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크게 불안할 없는 부담 중량도 상당히 가볍고요. 이미 어마어마한 마피가 동일한 부담 위에 집어지고도 1200을 양호한 주로에 1분 10초대 뛰었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뛸지가 궁금하고 정말 마주 마방 조교사 부럽습니다. 상당히 기대치 있는 마필이고요. 역시 어마어마한 마필 같은 경우에는 1200보다는 1400이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뒷신발이에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여건은 분명히 직전 대회에서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물론 등짐이 높은 여건이 라운더 파이터랑은 좀 갭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 우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 3등은 어떤 마필이냐. 물론 이제 3번 큐피드가이라는 마필이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큐피드가이의 사이즈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담컨대 큐피드가이의 52면은 부담이 52면 52를 집어넣은 스프링백한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쌍, 4쌍, 5쌍까지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스프링백이 3착 도전이 정말 유력한 그런 여건으로 판단되고요. 객관적인 능력은 이제 스프링백보다 모르피스가 좀 센 거는 맞습니다. 모르피스 근데 60이죠.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60입니까? 이게 모르피스가 어마어마보다 높게 부담량의 부여를 받았다?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담량이고 자 여기 이제 5등, 4등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글로벌 캡틴이 나름대로 가능권이고 여기 4번 MJ 퍼 정도까지도 일단 인정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경주는 크게 무리할 레이스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3복 3쌍을 노린다면 딱 한 방, 정말 한 방 12, 14, 5번 저는 이 한 방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12번 라운더 파이터 14번 어마어마 5번 스프링백 키를 죽이는 마피는 5번이 될 수 있겠죠. 5번 마피를 노립니다. 마지막 경주 이변 없습니다. 12번 14번 5번 딱 3대 마피만 인정할 수 있는 경주. 더 안고 한다면 이제 10번 글로벌 캡틴이 52.5면 승부가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4번 MJ 파워도 가능권해 두시는 전력들입니다. 정리해본다면 12번 라운더 파이터 14번 어마어마 5번 스프링백 강하게 노리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10번 글로벌 캡틴 4번 MJ 파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월 첫 주의 경마가 이렇게 막을 내리겠고요. 구정 연휴가 2월 초입니다. 그러니까는 1월 달에는 순수하게 경마가 시행이 되고 2월 초에 또 구정 휴장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과분한 성원을 제가 또는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겠고 다음 주에 필승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